안녕하세요, 액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소위 반에서 일진이라고 불리는 채모군이 저에게 오더니 2,000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쩌겠습니까? 일진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2,000원을 당장 드렸죠. 그 당시 2,000원이면 매점에서 닭다리 1개와 피카츄 돈가스 1개와 끓인 라면 1개를 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채모군에게 가서 너가 빌린 2,000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더니 이 자식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 갚는 겁니다. 이른바 저는 띵을 뜯긴 거죠. 알고 보니까 채모군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채모군이 저에게 오더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가 나한테 2,000원을 빌렸는데 안 갚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자 채모군이 그 후로부터는 저에게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착한 친구들, 돈을 빌려주는데도 못 돌려받는 걸 알면서도 채모군이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착한 친구들을 제가 보면서 왜 저렇게 바보처럼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란 말을 듣기 위해서 나의 소망과 욕망을 억압하는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황금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그렇게 대접하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나는 상대방을 귀하게 대접하는데 이 자식이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위대한 성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의 절대 법칙인 기브 앤 테이크, 주거니 받거니를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안 주면 안 받고, 안 받으면 안 주면 되는 겁니다. 반복적 재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참가자 A와 B, 이 두 명은 각각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협조와 배신 두 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 모두 배신을 할 경우에 상금으로 10만 원을 받고요. 두 사람이 모두 협조를 하게 되면 상금으로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배신하고 한 명이 협조를 하게 되면 이 배신한 한 명에게는 50만 원이 주어지는데 협조한 한 명에게는 빵원, 아무것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게임이 단 1회, 딱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참가자 A와 B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이 가장 많은 상금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이 게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였던 로버트 엑설로드가 컴퓨터 프로그램끼리 이 반복적 재수의 딜레마 게임을 겨루게 했습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들이 가장 높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겨뤘습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우승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 줄. 딱 세 줄로 이뤄진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이 우승을 했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 처음에는 협조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한다. 세 번째, 상대방이 협조하면 나도 협조한다 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협조를 하고 상대방이 배신하지 않는 한 계속 협조를 하는 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우승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우선 처음에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 후에 우리의 싸가지, 내 싸가지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가족이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친한 친구, 그리고 연인 사이, 그리고 나보다 힘이 많은 직장 상사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 예컨대 동료라든지 그리 친하지 않은 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나를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면서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에는 이 세 줄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이 아주 큰 시사점을 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나에게 그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세요. 착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일부러 상대방이 했던 비슷한 종류의 부탁을 내가 상대방에게 가서 부탁을 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나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다음번에 상대방이 부탁을 했을 때 나도 들어주면 되고요. 만약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한다면 나의 부탁을, 나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했던 비슷한 종류의 이유로 나도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한다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종류의 칭찬을 상대방에게 해주면 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을 낸다면 비슷한 종류의 짜증을 바로 상대방에게 내버리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나도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인생사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내가 싸움을 걸지 않는 한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싸움을 걸게 되면 바로 맞받아치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 싸가지가 있고 없고는 그냥 상대방에게 맡기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인간관계의 절대 법칙은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걸요. 지금까지 싸가지가 있는 액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